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독감 환자도 함께 급증하면서 동시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 가능한 2가 계량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접종 인원이 많지 않아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된 광주의 한 병원. 오늘 목욕 피하시고요. 음주 무리한 활동을 피해 주셔야 되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독감 환자가 전국적으로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지만 병원 대기실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실제 코로나 유행 전인 지난 2019년 독감 예방접종 대기자로 병원이 북적였던 때와 대비를 이룹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이달 말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등으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시민들이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다 보니 예방접종 열기가 예전만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19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도입되기 전에 그 전에는 환자분들이 독감 접종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3년 동안 지금 이제 우리가 독감이 많이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면역 형성도 많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에서 매일 1,000여 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2가 계량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2가 백신은 한 차례의 접종으로 코로나19 원형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10명 중 1명이 코로나에 재감염되고 있다며 독감과 함께 2가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중증화 및 사망으로의 진행을 막고 코로나와 독감의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접종 부위만 다르다면 2가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유행 시기보다 이르게 독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시 유행을 막을 수 있는 접종 참여가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제주항공이 여수공항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항공기 편수가 줄게 됐습니다. 국제선 항공기를 추가 배치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전남도가 항공사에 지원해오던 예산을 중단하기로 한 것 또한 철수 명분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제주항공이 여수공항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다음 달부터 여수공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편은 모두 7편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여수공항 철수 계획과 관련해 국제선 항공기의 증편을 위해 국내선 운항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수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또 다른 명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가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지원하던 연간 10억여 원의 손실 재정 지원금을 지난해 이후 중단한 게 철수 명분이 된 겁니다. 도는 지난해 여수공항 이용객이 111만 6천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더 이상 지원 명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여수공항 활성화가 돼 있고 저희 무안국제공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용객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거기 이제 활성화 좀 똑같은 수준으로 좀 맞춰보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무안국제공항에 이제 지급이 되고 여수공항에는 올해부터는 좀 중단이 돼 있던 사연이 있었거든요. 지역 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 수요가 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항 연계된 물류나 이렇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항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이 끊기면 항공사에서는 또 제2의 제주항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철수를 또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의 지속적인 이런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공사 측도 모처럼 공항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는데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항공사를 지원해줘서 항공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운항의 어떤 기틀을 좀 더 마련을 해주면은 또 여객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또 공항이 또 그 적자폭을 또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공사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남도 의회는 내년 추경 등을 통해 항공사 재정 지원금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도 집행부에서 그걸 예산을 갖다가 세우지를 않았었던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전남 동부지역은 내년부터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포함해 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항공업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더 다양한 노선과 항공편 확보 노력과 함께 일관된 지원이 절실합니다. 전남도의 재정지원금 지원 중단이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이제 막 새롭게 도약하는 여수공항에 찬물을 끼얹는 행정은 아니었는지, 지역 간 갈등을 키우는 행정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주요 당직을 의결했습니다. 수석 상임 부위원장에는 서동용 국회의원이, 선임 상임 부위원장에 서동욱 전남도 의회 의장, 홍보소통위원장에는 전경선 전남도 의회 부의장, 정책실장에는 조성철 조선대 교수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여성위원장과 노인위원장, 청년위원장은 공모를 거쳐 선거로 결정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등 20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최대 52%를 초과해 지출한 지방선거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보자 등 9명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목포시가 사막도 특급호텔 사업과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추진된 사업이라고 규정한 건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이 사막도 특급호텔 사업의 중단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사막도 특급호텔을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추진된 사업으로 규정한 겁니다. 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각각의 사업 추진 업체 측에 설계 등의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해둔 상태입니다. 목포시의 발전, 시민의 복리 증진과 밀접합니다.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추진이 본격화되면 불가역적인 측면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시장 주도 아래 호텔과 소각장 사업을 챙기고 향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과의 행정통합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민간단체 주도의 신안군 농수산물 구매운동, 마을 자매결연 등을 추진해 목포 신안 주민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시군을 경제공동체 그리고 관광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행정에서도 공동 운명체로서의 관계를 두텁게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00일 회견에 앞서 청년 창업인들을 만난 박 시장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20만 평 규모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순천시의회 정원박람회 지원특위가 최근 세종시의회를 찾아 내년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 홍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시의회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특별위원회는 최근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장을 방문해 내년 4월 열리는 정원박람회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세종을 시작으로 시의회 차원의 박람회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이에 대해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세종시도 앞장서 홍보하겠다며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꼭 방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결정한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여수시에서는 모두 78명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사건 발생 74년 만에 여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 등 259명을 공식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여수시에서는 희생자 16명과 유족 55명, 반개혈족 4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특별법에 명시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이 희생자에게만 지원이 된다며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과 함께 배보상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수천만 원을 유흥업소에서 쓴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매출이 적다 보니 사실상 국고보조금으로 경영되고 있던 상황에서 회사가 유흥비를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자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기술지주회사입니다. 교수와 학생 등 전남대 측의 기술이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접대비 명목으로 쓴 돈은 무려 6,500여만 원. 이 가운데 60%에 가까운 3,800여만 원이 유흥업소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매출이 적어 사실상 국고보조금으로 경영되던 때였습니다. 밤 11시 이후에 결제가 됐고요. 의무적 제한업종인 유흥주점 사업장에서도 결제가 됐습니다. 모두 교육부 지침 위반입니다. 유흥업소 접대비가 나온 3년 동안에도 15억이 넘는 국고가 각종 사업비로 집행됐습니다. 영수증조차 없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는 돈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그동안 전남대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역은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누군가가 손글씨로 적은 쪽지가 버젓이 영수증 증빙 자료로 남아있는 상황까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남대와 해당 회사 측은 개발과 투자 등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법인이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방만한 지출 사례가 또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1억 원을 확보해 내년 정원박람회와 지역 현안, 재난안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특히 이번 하반기에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강변로 녹지 조성 사업 예산 10억 원과 해룡 육교 성능 개선 사업 7억 원 등 총 27억 원으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는 물론 오래된 주민 수건 사업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특별교부세 81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이는 지난해 최고액인 76억 원을 넘어선 데다 도내 최대액이자 순천시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 관양제철소가 연연주비를 개선해 높은 수준의 다연 연주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연주는 정제된 쇳물인 용강을 일정 크기의 반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한 번에 연속으로 주조할 수 있는 횟수인 연연주비를 높이는 게 핵심 기술력입니다. 최근 제철소 제광부는 연연주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여수 국가선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사고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